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장식한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영화 아홉스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극단의 환경에서 90일간의 수행 여정과 숨은 뒷이야기를 다루며 초심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5개월여 만에 전통 사경을 주제로 다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보물 1040호 화엄사 석경이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섰고 천안 광덕사 상지은리 묘법 연화경도 선보였습니다. 정운진 신임 주 스리랑카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 대사는 불교를 통해 양국 교류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 외교를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교육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행과 포교의 공동체 교구본사,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만났습니다. 자연 명상마을 운비와 조선일개 제자리 찾기 의미,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준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장식한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영화 아홉스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화는 극단의 환경에서 90일간의 수행 여정과 숨은 뒷이야기를 다루며 일상의 소중함과 초심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는 27일 전국 개봉에 앞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짧고 명쾌한 한 줄의 문장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며 한국 불교의 방향성과 인생이라는 고행 속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해 겨울 황량한 무지에서 자발적 고행을 택하며 책임 있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린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 수행자들의 찬란했던 90일간의 용맹 정진 기록이 다큐 영화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영화 아홉스님은 울지마 톤주와 법정 스님의 의자 등으로 독립영화의 흥행 역사를 장식한 KBS 미디어가 기획하고 젊은 감독의 감각이 더해져 완성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공사장에서 천막 안에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저 이제 영화 사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재밌는 소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시끄러운 데서 이렇게 동안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 영화는 9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석 달간의 희노애락을 인터뷰 형식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풀어냈습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했던 천막 속의 정진 모습이 최초 공개됐고 새벽 고행 중 다용도실에서 쓰러진 스님의 이야기와 초콜릿 하나로 온 세상의 환희를 느낀 에피소드 등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입승 진각 스님과 시자 도림 스님 등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현실감 넘치는 동안거 여정을 전하며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한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그렇지만 매일 같은 날이다. 첫날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날이 첫날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 영화는 9 스님들의 참선 정진을 바탕으로 일상의 소중함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으며 의미를 더합니다. 풍요와 과대한 욕구가 넘치는 현대사회 속 천막결사가 전하는 비움의 철학과 삶을 향한 순수한 열망의 빛을 발하며 자아 성찰의 소중한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다들 너무 이제 영화를 보실 분들도 되게 바쁘게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건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처음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복기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불교의 또 다른 도전과 함께 용맹정진의 감동과 희망의 원동력을 담은 영화 아홉스님. 영화는 오는 27일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서울 잠실극장 등 전국 120개관에서 일제히 개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금당사 괴불전을 마지막으로 휴관에 들어갔던 불교 중앙박물관이 5개월여 만에 전통 사경을 주제로 다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보물 1040호 화엄사 석경이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섰고 고려시대 사경인 보물 390호 천안 광덕사 상지은리 묘법 연화경도 선보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보물 1040호 화엄사 석경 40여 점을 비롯해 한국 사경연구회 회원 작품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경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습니다. 전통 사경의 본지 풍광전을 주제로 어제 개막한 전시회는 불교중앙박물관과 화엄사, 한국사경연구회가 뜻을 모아 마련됐습니다. 화엄사의 화엄석경과 고려사경 그리고 이를 재현한 현대 전통사경이 어우러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사경의 본지 풍광전에는 고려시대 사경인 천안 광덕사 소장, 보물 390호 상지은리 묘범 연화경과 부안 내소사 소장 보물 278호 백지 묵서 묘범 연화경을 비롯해 한국사경연구회 회원의 전통과 현대 사경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화엄사 전통사경원 개원을 기념해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 보물 1040호 화엄사 석경 40여 점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화엄사의 부처님의 부름과 다길 김유곤 선생님의 원력이 하나로 모여서 신라 백지묵서 환경과 화엄사 석경의 역사가 깃든 화엄소량에서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한국 전통 사경의 맥을 잇는 사경을 개원하게 되었으니 중중무진의 가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문화부장 오심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 전통사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경의 대중화를 기대했습니다. 섬세한 붓끝에서 빚어진 부처님의 화엄 세상을 많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경 수행의 공덕을 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전통사경 테마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전통사경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의 화엄경 약창계와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행호 스님을 비롯한 회원 작품 4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또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치를 주제로 선조대왕 화사 금랑 가사를 비롯해 서산대사 유물 등 5점도 함께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 이원종 배우 등이 참석해 개막한 전통사경 본지 풍광전은 7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정운진 신임주 스리랑카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운진 주 스리랑카 대사는 어제 원행스님을 예방해 이달 말 주 스리랑카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고 인사하며 불교를 통해 양국 교류와 이해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가 한국 전통 문화이듯 스리랑카에서도 불교의 의미는 크다며 문화를 통한 외교 증진과 양국 우호 확대에 기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점진적인 개학을 준비하던 학교와 학생들도 불안과 혼란이 클 텐데요. 불교계 유일의 조계종립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가 온라인 교육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학생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가 되겠습니다. 밑면에 변의 개수라 그랬죠.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학교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수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먼 미래 세대에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상상했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난 이곳은 은석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는 정부의 온라인 교육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온라인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장비 구입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진 덕에 학부모들과 선생님, 학생들까지 시행착오를 줄였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은 특별히는 좀 안 받고 있고, 다만 얼굴을 못 보고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정도의 물리적 차이만 있는 거지, 뭐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제가 교실에 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개학이 2차례 연기됐지만 곧 있을 등교에 대비해 책상마다 개인 가림막이 세워지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발걸음 모양으로 거리두기를 쉽게 알 수 있게 위치 안내를 하는 한편 역시 가림막이 설치돼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낮췄습니다. 특히 가림막은 일회용 설치가 아닌 분해와 재조립을 통해 다시 쓸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후에도 제2, 제3의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학교 수업과 동일하게 이렇게 학사 일정이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은 학생들도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의 효과를 100%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등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할 시간, 한 학생의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선생님의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학 실험 시간 동안 시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바로 질문도 던지며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학부모들도 은석초등학교의 쌍방향 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교 가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화상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이 보면 어떤 학교는 그냥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만들어 주셨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올려서 해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사실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게 그냥 TV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은석초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쌍방향 화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칭찬도 해주시고 또 만약에 뭐 자세가 좀 이상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이런 게 이 엄마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그런 또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 화상 쌍방 수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보여 한 발 앞선 교육을 선보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상자 수리라타의 경량부 사상을 저술한 경상대 권오민 교수가 제10회 원효학술상 학술부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는 상자 수리라타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철학의 문헌학적, 사상사적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모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학계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내면서 묵직한 학문적 궤적을 이어오고 있는 동시에 불교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불교학 연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별상은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를 쓴 동국대 박경준 명예교수가, 학생 부문 은상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성재스님과 조현길 씨,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현서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지난 10년간 강원 지역의 주요 발굴 성과를 주제로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영월 흥령선원터에서 출토된 반가사유상과 삼척흥전리 절터 비석 조각을 비롯해 주요 출토품 3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또 관람객이 전시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적어 남기면 큐레이터가 답변하는 행사와 스탬프 체험의 일환인 내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재 10선도 운영합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지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할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개막 연기로 다음 달 21일까지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는 문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월정사 소개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가시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 오대산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이제 문수보살 하인으로부터 너희 나라 동북방에 가게 되면은 이런 훌륭한 성산이 있다. 거기에 부처님의 전골 사례를 봉안하라 하는
이제 이런 문수보살의 부촉에 의해서 그 귀국 즉시 이 오대산을 찾아서 643년이죠. 그렇게 해서 정멸봉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하면서 오대산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한 700년도경에 보천 효명태자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5대가 명실공이 다 이제 결사의 도량으로서 아마 한국 불교 최초의 결사 도량이 되는 거죠. 그 특히 여기는 이제 문수하음으로서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한 그런 또 한국 불교의 다양한 신앙을 또 이 산중 속에서 두루 흉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하나의 하음의 정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산중 오대산의 계산의 정신과 더불어서 문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반의 한국 불교의 이 신앙의 내용들이 이 5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 담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 2018년 국내 최고의 힐링 공간인 자연명상마을 옴비를 개관했습니다. 옴비를 통해서 글로벌 선명상을 선도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산의 이 자연 환경, 숲을 잘 이제 활용해서 많은 현대인들 또 정신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 끝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웰빙이라는 이런 이제 이 문화가 강하게 이제 흐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웰빙적 이런 공간을 잘 하나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곧 이제 힐링이라는 이제 이런 또 문화적 트렌드를 우리는 또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곧 이 힐링의 중심은 이제 명상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 문화, 이 선명상이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이제 옴비 같은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을 이 개원을 해서 이 좋은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수행의 이 명상 문화를 이 옴비에서 새롭게 하나 이게 정리해서 이제 현대인들을 위한 그런 치유의 공간으로 또 재충전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개원한 지 한 3년 정도는 이 플랫폼에 치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내용을 좀 강화시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이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 지난해에는 월정사 성모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왕조실록 의계박물관을 또 개관했습니다. 조선의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우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오대산 이제 사고에 보장돼 있던 왕조실록과 의계가 이게 이제 이 조선 지배를 위해서 일본으로 반출되고 그걸 이제 다시금 이제 이 민간 한수 활동에 의해서 이 국내로 다시금 반환돼 돌아올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끝에 지금 왕조 실록 의계 박물관이 지금 건립이 돼 있잖아요. 그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영인본은 지금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그래도 원본이 있어야 영혼이 하나 제대로 당기는 법이거든요. 이걸 좀 컨텐츠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갖다 이제 높일 수 있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이 지역에 있어서 아마 이 문화체험의 산실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역사 문화를 갖다 체험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지역 문화 아이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제 왕조실록이나 의계가 요 있었던 자리
또 이 박물관을 예산을 잘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잖아요. 여기에 돌아오는 운동을 전개해 가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좀 한국 사회 전반에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지금 온라인 법회가 좀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때 불교계가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다 이제 이 코로나 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비대면 문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비대면 문화가 뉴노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새로운 하나 이제 우리 삶의 이 뭐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사회적 관계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화를 맞이하는데 그건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견했던 4차 산업 시대랄까요. 이런 하나 초연결,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초연결과 초지능을 갖다 이제 우리는 그 키워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훨씬 이제 당겨져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이 문화는 결국 종교도 그냥 단순한 이 오프라인 선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던 이런 하나 이게 법회 또 뭐 성지순례 또 이제 이 뭐 참배 기도의 문화들 이런데 굉장한 나는 이제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온라인 체제에 맞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연결돼 갈 수밖에 없는 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문화적 흐름을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이고 또 앞서서 가는 이제 이런 하나 이 이제 문화들 또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이런 힘들이 결국은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 그 하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견인력을 가지 못하고 또 창조적 역량을 지니지 못하면은 결국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한 달 연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이제 우리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이고 그 속에서 세계는 또 다른 하나 이게 이 생명 생태계는 굉장히 이제 이 파괴되고 또 생물 다양성도 감소되고 이러는 속에 또 다른 하나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현대 문명의 대량 소비, 대량 생산 체제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 반성을 한번 지니면서 정말 하나 좀 우리가 욕망 줄이기 또 검소한 삶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제 실천해 가야만이 이 탄소 배출이나 이 이제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이제 쉼 없이 이제 이렇게 오는 문제들 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연관돼 있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 또 이런 문명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갖다 깊게 해가는 이런 날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심의 큰 의미일 수 있겠다. 또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이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그런 이제 보시의 정신이죠. 다양한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계종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을 위해 중앙분담금을 1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약 3개월 법회 중단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